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1차 처음 시험,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시험 치르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것을 이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이제 1차 고사를 봤다고 그래서, 이 과목이 다 끝나거나 이제 이 과목을 배운 학습 내용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지식과 기술,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시험 본 거, 그리고 또 1학년 1학기에 처음 학습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짧게는 3년, 길게는 여러분들 이제 평생 동안 이런 지식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능,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요점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 봤다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본인이 이제 몰랐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알게 됐던 부분들은 더 깊숙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로 1차 고사가 치러졌으면 좋겠고, 1차 고사를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방학 전에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 문제를, 1차 고사 문제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푼 학습 학습 고사 문제, 1차 고사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1차 고사 원안지를 이제 띄워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답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분하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잘된 개념, 그리고 잘된 기능을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1차 고사 원안지 풀이 첫 번째 문제, 자동화 기계 구성 요소로 올바른 것은 이제 4점짜리 문제로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4점짜리 문제를 냈는데요. 자동화 기계 구성 요소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내용들인데요. 그 학습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자동화 기계 구성 요소는 사람하고 이제 1대1 매칭이 돼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람한테는 두뇌가 있죠. 자동화 기계도 제어기가 있어요. 이런 기계들도 제어기가 있어서 사람에게는 이제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도 뼈나 이제 골격,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동화 기계도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한테 뼈나 이제 골격,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해주는 것을 하고 있죠. 이 자동화 기계도 이렇게 프레임, 겉에 보이는 이런 외형 프레임이나 기구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근육이 있듯이 자동화 장치에도 동작기구, 좀 고급진 말로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동작기구가 있어요. 뭐 모터라든가 실린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작기구, 액추에이터에 속하겠죠. 또 사람한테는 이제 오감,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제 하는 이제 오감, 감각기관이 있죠. 이제 그런 감각기관을 자동화 기계에서는 센서라고 해요. 센서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사람한테 이제 신경이라든가 혈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이제 각부에 에너지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센서에서 오는 어떤 감각기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신호들을 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자동화 기계에서는 이제 전력, 신호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한테는 이제 신경이라든가 혈관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선들이겠죠. 전기 신호를 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신호나 전력 신호들을 전달을 하고 있죠. 자동화 기계 구성 요소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센서가 자동화 기계 구성 요소죠. 나머지 이제 지우개, 분필, 노트 이런 것들은, 필기도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동화 설비, 자동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자동화 기계가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자동화 기계 구성 요소는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화 기계 구성 요소는 방금 여기 그림에서 보여줬다시피 제어기나 기구 프레임, 그리고 액추에이터, 동작기구, 센서, 그리고 전력 신호선,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동화 기계 구성 요소입니다. 네, 4점짜리 쉬운 문제였습니다. 쉽게 풀으셨나요? 네. 두 번째, 힘의 단위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힘은 처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에 대해서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 2차 시 때 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힘은 작용점이 있고 어떠한 점에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크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서 힘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힘이란 무엇인가, 뉴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발견한 힘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단위를 이야기했는데, 힘은 이제 크기가 있지만, 크기가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죠.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그 숫자만 가지고는 그 힘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힘을 이제 나타내는 그 뒤에 붙는, 숫자 뒤에 붙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가 달라지면 힘의 크기라든가 이제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 단위를 같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위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힘의 단위 시험 문제를 낸 것은 이 밑에도 있는데요. 1kg 포스, 1kg 포스는 이제 이건 힘의 단위죠. 1kg 포스는 힘의 단위인데, 이 1kg 포스는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죠.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갖게 됐을 때 그걸 1kg 포스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그대로 단위를 쓰게 되면 이 kg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이 kg은 질량의 단위고, 이 kg 뒤에 F가 붙은 것은 힘의 단위고요. 그래서 이 질량의 단위와 이 힘의 단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힘의 단위는 이 뒤에다가 F를 붙였어요. 이걸 이제 단위로 환산하면 9.8kg m/s 제곱이 되고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래서 F가 붙은 거하고 F가 붙지 않은 거. F가 붙은 것은 힘의 단위고, F가 붙지 않은 것은 질량의 단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톤은 이제 1000kg을 1톤이라고 합니다. 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보통 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고 쓰지 않나요? 1톤, 2톤, 이제 그거는 이제 힘의 단위죠. 무게의 단위. 톤, 힘의 단위입니다. 무게나 힘이나 같은 단위죠. 뉴턴은 힘의 단위죠. 뉴턴. 1kg 포스는 9.8뉴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kg m/s 제곱의 단위는 뉴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위나 뉴턴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 kg 포스 미터,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일의 단위예요. 에너지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힘에다가 미터, 거리의 단위를 이제 곱한 것인데,
힘 곱하기 거리는 에너지 또는 일의 단위입니다. 3차 시에 그 힘을 알려주고 나서, 힘을 여러분들 학습하고 나서 일과 에너지를 배웠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밑에 있다가 나올 겁니다. 밑에 있다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힘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아니, 뭘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힘에다가 이동 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힘을 가했는데 이동 거리가 없다면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자, 물체의 질량을 말한다. 이건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속도를 말한다. 이건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는 질량도 이제 물론 상관관계가 있고요. 가속도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 질량과 가속도, 요거 질량, 가속도 요거 가지고 일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도를 갖고 있다? 이거는 힘을 얘기하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도가 있다. 이거는 힘을 얘기합니다. 킬로그램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런 가속도를 갖고 있을 때 그게 힘이고요. 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게 바로 일을 이야기한 거죠. 물체가 힘을 가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이런 물체에 이 방향으로 F라는 힘이 가해졌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동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에너지하고 같아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등 에너지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 단위도 같이 써요. 볼까요? 일과 에너지의 단위로 올바른 것은, 자, 어떻게 보면 이 2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것은, 2번에서는 힘의 단위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못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잘 쓰지를 않고 문제에서도 잘 내지를 않는데, 문제를 쉽게 내려고 이 문제를 맞추면 이 문제까지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냈어요. 이건 일의 단위죠? 아까 일의 단위라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요것들은 힘의 단위고, 이것들은 힘의 단위고, 이거는 일의 단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5번.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호명한 학생들은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압력에 대해서 설명한 걸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압력 학습 자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을 이야기하죠. 누르는 힘 또는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맞는 이야기죠. 단위로는 뉴턴이 주로 쓰인다. 아까 여기 똑같이 나왔는데, 뉴턴은 힘의 단위죠. 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힘에다가 면적을 나눈 것을 압력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미터 제곱이나 뉴턴 퍼 미터 제곱 또는 파스칼, 그리고 바, 그리고 이런 그 토르 이제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데, 뉴턴은 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올바르지 못한 거고요. 또 절대 압력과 게이지 압력을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압력을 설명하면서
기준 압력을 공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아무 기체도 없고 공기도 없는 이제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잰 것을 절대 압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 압력을 대기압을 기준해서 이제 쟀을 때 그것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압력과 게이지 압력으로 나뉜다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 압력에 따라서 절대 압력과 게이지 압력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기호는 압력의 앞글자인 P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압력은 그 압력 프레주어 앞글자를 따서 P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압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 원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 다 써놨어요. 밀폐된 용기 속에 담겨있는 액체의 한 부분에 주어진 압력은 모든 방향에 동일한 크기의 압력으로 전달된다. 이 빨간색 점에 P라는 압력을 가했어요. 이 빨간색 점에 P라는 압력을 가했는데 이 P라는 압력이 사방팔방으로 다 똑같은 이 P라고 하는 크기의 압력으로 이렇게 다 전달이 돼요. 모든 방향으로 다 전달이 된다는 이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이 뉴턴보다도 조금 후에 태어난 이제 친구고, 파스칼이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의 원리는 이렇게 그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이제 그 장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원리를 설명했었는데요. 뉴턴은 이제 뉴턴의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힘의 법칙, 운동의 법칙,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라는 것과, 그리고 운동의 법칙, 운동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업적을 남겨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단위로 쓰고, 힘의 단위로 쓰고, 이 파스칼은 압력에 대해서 이제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압력을 나타낼 때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토리첼리도 이제 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토리첼리가 압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대기압을 그 설명할 때 그 진공관 대기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요거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진공일 때 수은이 이렇게 76cm 올라간다. 요걸 이제 그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한 건데, 이 토리첼리의 이 실험은 원래는 이제 갈릴레이가 처음에 이제 고안을 했고, 갈릴레이가 이제 종교 재판 이제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연구 활동은 계속했지만 그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들은 제자들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자료들로 많이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레이의 그 원을 받아서 이 토리첼리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토리첼리가 더 유명해졌죠. 갈릴레이의 제자면서 후배 교수입니다. 토리첼리가 이렇게 실험을 했고, 대기압을 이렇게 측정을 했다라는 게 토리첼리의 원리고요. 그리고 이제 베르누이 원리는 유체를 다루는, 여러분들이 공기를 다루기 때문에 유체를 다루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압력과 온도와 부피, 요것들의 상관관계를 잘 정리한 사람이 사실은 베르누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베르누이는 아니죠. 갈릴레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살아생전에 남긴 업적 중에 이제 뉴턴이 그 차용한 업적이 뭐냐면, 갈릴레이는 이제 피사의 사타 위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이제 그 똑같은 이제 그 위치에 또 피해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피사의 사탑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갈릴레이가 실험을 해보니까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다. 무거운 물체든 그 가벼운 물체든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 시간이 똑같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원리를 나중에 뉴턴이 받아서 중력과 속도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하다. 9.8m/s 제곱으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과 상관없이 속도는 똑같은 위치에서 떨어뜨렸을 때, 지구로 떨어뜨렸을 때 속도는 똑같다. 속도의 그 증가율은, 그러니까 가속도죠. 증가율은 똑같다라는 것을 뉴턴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요. 원래는 이제 갈릴레이가 처음에 실험했던 거를 뉴턴이 나중에 사과가 땅에 떨어졌다. 이게 왜 떨어졌을까?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뉴턴이 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파스칼의 원리예요. 유체의 한 부분에 한 점에 압력을 가하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압력이 전달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제 그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 원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힘을 아래로 가하면 여기서 힘이 위로 올라가는 이 원리를 사실은 파스칼의 원리로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의 답은 파스칼의 원리 2번입니다. 7번.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장치는 그 압축 공기 생산하는 장치, 공기 압축기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공기 압축기 장치들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죠.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가 6차시가 아니고 8차시에 있나요? 8차시도 아니고 몇 차시에 있을까요? (11차시) 네, 여기 있네요. 공기 압축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공기 압축기 실에 가보진 못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학습 자료로도 설명을 했고요. 공기 압축기가 여기 있죠. 공기 압축기는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기계예요.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기계를 공기 압축기라고 합니다. 이 공압 필터는 공기 압축기에 들어가 있는 압축 공기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 뭐 수분이 됐든 먼지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장치를 공압 필터라고 하고요. 이제 공압 탱크는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장치죠.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장치. 얼마 전에 인도에 이제 그 탱크가, 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탱크가 터져서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자동화 기기들은 압축 공기를 써서, 그러니까 공기를 쓰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누설된다거나 이제 그런다고 그래서 위험하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공압 탱크라고 했는데, 이 공압 탱크는 가스 탱크나 뭐 공압 탱크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공압 탱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공기가 들어가 있든 가스가 들어가 있던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공압 탱크는 굉장히 단단해야 되고, 안전장치들이 이 안에 바깥에 이제 부속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뭐 압력 게이지가 됐든
이제 나중에 배우는 이제 릴리프 밸브, 안전 밸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됐든 이 공합 탱크가 너무 압력이 높아져서 이 공합 탱크가 터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들이 있는데, 인도에서 터진 이제 그 공합 탱크 폭발 사건은 그런 안전 장치들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압력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라면 이런 탱크라든가 안전 그리고 힘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여태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공합 탱크는 어쨌든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탱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압력 게이지는 뭐 군데군데 있습니다. 압력을 측정하는 이제 측정기고요. 그리고 에어 드라이어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죠. 드라이어, 건조기, 공기 건조기죠. 그래서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장치는 공기 압축기, 말 그대로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제 문제 속에 답이 있어서 압축기 맞지 않습니까?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서입니다. 자, 압축된 공기 8번. 압축된 공기의 온도를 낮춰서 공기의 밀도를 높이고 공기 내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압축된 공기의 밀도를 낮춰서 온도를 낮춰서 밀도를 높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이 울리네요. 미안합니다. 종이 울려서 잠깐. 압축된 공기를 온도를 낮춰서 밀도를 높인다는 게 뭐냐면, 공기의 이 탱크 안에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요, 압력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일이라는 사람이, 우리 보일러 있죠, 보일러. 그러니까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제 보일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끓이는 거죠. 끓이는 건데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죠. 어쨌든 물이 됐든 공기가 됐든 이제 온도를 올리면, 공기를 압축하면 공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를 압축하면 공기가 열이 받아서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공기 내에 있던 수분이 수증기가 돼요. 공기 내에 있던 수분이 이제 수증기가 돼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많이 이제 그 함유를 하게 되고, 그 공기의 밀도가 서로 이렇게 공기 입자가 뜨거우니까 서로 잘 붙질 않아요. 공기 입자와 공기 입자끼리 잘 붙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날씨가 더우면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공기 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요, 공기 입자와 공기 입자가 이제 떨어지게 돼서 그 똑같은 부피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장 탱크에, 이제 공합 탱크에 공기를 많이 집어 넣으려면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온도를 낮춰서 공기의 밀도를 높인다. 공기가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기의 밀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공기의 온도를 낮추면 공기의 밀도는 높아지고요. 또 이제 공기의 온도를 낮추면 공기 내에 있던 수증기가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제 기체였다가 이제 액체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기 내에 있던 수증기를 이제 바깥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이제 장치도 이렇게 따로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거가 뭐냐? 공기 온도를 낮춰서 공기의 밀도를 높이고 공기 내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가 뭐냐? 이걸 어렵게 내면 애프터쿨러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공기의 온도를 낮춘다, 밀도를 높인다,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쉽게 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온도를 낮추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온도를 낮췄다라고 하면 여기서 온도를 낮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쿨러라고 있죠, 쿨러. 애프터쿨러. 애프터쿨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애프터쿨러는요, 애프터쿨러는요, 여기 있어요. 공기 압축기에서 공합 탱크로 저장하기 전에 공기 압축기가 공기를 압축하면 공기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탱크에 저장하기 전에
탱크에 저장하기 전에 온도를 낮춥니다. 공기의 온도를 낮춰서 밀도를 높이죠. 수분도 제거하고요. 그래서 유수분리기가 여기 있습니다. 수분도 제거하고 뭐 기름도 제거하고 이제 유수분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걸러준 다음에 공기 탱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애프터쿨러입니다. 애프터쿨러는 공기의 온도를 낮춰서 공기 밀도도 높이고 수분도 제거하는 장치죠. 에어 서비스 유닛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많이 쓴 그리고 그 여러분들한테 매번 그 실습할 때마다 에어 서비스 유닛 갖다 놓으세요라고 한 게 에어 서비스 유닛인데 에어 서비스 유닛은 공합 필터 그리고 압력 게이지 그리고 루브리케이터라고 하는 급유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모여서 에어 서비스 유닛이라고 하는데 각 자동화 장비 이제 기기마다 이제 하나씩 달려 있어서 일정한 압력이 이제 일정한 압력의 압축 공기가 자동화 장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에어 서비스 유닛입니다. 필터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을 윤활유를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압력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에어 서비스 유닛은. 공기 압축기는 아까 여기 설명했듯이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장치고요. 공합 탱크는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거고요. 이제 공합 필터는 압축된 공기 내에 수분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장치죠. 걸러주는 장치. 어떻게 걸러주냐면 어떻게 걸러줄까요? 애프터쿨러 여기 있네요. 13차시에 있나 봅니다. 이렇게 걸러주죠. 이렇게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휙 회오리를 치면 원심력에 의해서 먼지나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정화된 공기는 이 필터 안에 들어가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먼지나 이제 그 물 기름 같은 것들은 요 밑으로 모아지게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 드레인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컵에다가 모래 넣어놓고 이제 그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소용돌이를 쳐가지고 한번 실험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지나 모래 같은 것들이 어디로 모이는지 그걸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로 모이게 될 겁니다. 밑에 가운데로. 왜냐하면 질량이 공기보다는 그것들이 무겁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게 이제 공합 필터고요. 자, 9번까지 하고 30분이 좀 넘었는데 9번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압축 공기 생산 설비 중에 각 기기의 유지 보수를 위해 별도의 배관을 만들어서 공합 통로의 우회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이제 바이패스 밸브라고 하는데, 바이패스 밸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이 바이패스 밸브는 선생님이 이제 공기 압축기실, 우리 학교에 있는 공기 압축기실을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이게 바로 바이패스 밸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바이패스 밸브는 이 공기 압축기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이제 공합 필터라든가 애프터 쿨러 그리고 이제 이런 각종 장치들이 건조기나 이런 각종 장치들이 여기는 바이패스 밸브가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네. 이런 각종 장치들이 유지 보수를 하거나 이제 뭐 교환을 하거나 이제 수리를 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 안에 있는 자동화 장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공장 전체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자동화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압축 공기를 장치들을 이걸 수리한다고 해서 이걸 하나 이제 꺼버리면 공장 전체가 스톱하게 되잖아요. 공장 전체가 스톱하게 되면 그 손해가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축 공기 이런 장치들을 수리하더라도 압축 공기는 이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바이패스 밸브인데요. 어떤 이제 기기가 있어요. 뭐 필터라든가 에어 드라이어라든가 이제 애프터쿨러라든가 이제 그런 그 공합 탱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 교환을 하거나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그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이건 밸브입니다.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게 밸브인데요. 밸브 기호입니다. 밸브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압축 공기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 이 바이패스 밸브는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기를 통해서만 압축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해놨는데 이 기기를 만약에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 뭐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기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전체 그 압축 공기를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패스 밸브를 배관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기를 수리를 할 때 이렇게 이 밸브를 이쪽하고 이쪽 밸브를 막고요. 밸브를 잠그고 이 밸브를 열어주는 겁니다. 원래 닫혀있는 이 밸브를 열어줘서 이 기기를 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기기를 수리할 때 공기가 압축된 공기가 이렇게 가서 그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압축 공기를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자동화 장비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밸브가 바이패스 밸브라고 합니다. 공합 필터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뭐 수분이나 먼지 같은 것들 이제 걸러주는 장치이고요. 서비스 유닛 설명했고요. 에어 서비스 유닛이고요. 릴리프 밸브는 여러분들한테 압력밥솥 뚜껑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저장 탱크에 얼마 전에 인도에서 터진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인도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게 이런 건데 막 위에서 그 가스가 막 새어났어요. 릴리프 밸브에서 막 새어나간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새나가면 문제가 있죠. 자, 릴리프 밸브는 뭐냐면 이 뚜껑 위쪽이나 어느 한쪽에, 보통 위쪽에 있죠. 위쪽에 한쪽에 이렇게 생긴 밸브예요. 그래서 탱크 안에 압력이 그 설정 압력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이 밸브 뚜껑이 열리게 돼요. 여기 압력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눌러주는 압력보다 커지게 되면 이게 열려서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열려서 이쪽으로 그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가스가 나가게 되는데 인도에서 문제가 된 게 이거죠. 여기 가스가 빠져나가면 여기에 이제 그 위험물 가스면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배관을 통해서 또 다른 진공 탱크나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뭔가 여기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가스가 막 새어나와서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다치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맡으면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이게 바로 릴리프 밸브인데요. 보통 이제 압축 공기 저장 탱크는 릴리프 밸브가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공기니까요. 공기야 뭐 바깥으로 배출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냥 일반 공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릴리프 밸브인데요. 여러분들 압력밥솥 뚜껑에 달려있는 것처럼 압력밥솥이 막 밥이 다 될 때쯤이면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압력밥솥 뚜껑이 뭐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증기를 내뿜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릴리프 밸브입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증기를 내뿜는 그 부품이 바로 릴리프 밸브 또는 세이프티 밸브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